40년 동안 참고 기다렸어, 미자야. 이제는 내 차례야. 수정의 말에 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수정의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이 더러운 년아, 나랑 친구했던 게 이거야?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만 정미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정아, 각오해. 내가 너희 둘 다 지옥에 보내줄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정미자는 찬장에서 꺼낸 밥그릇을 찬물에 담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언제부터인지 늘어만 갔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남편 박수연은 또다시 늦은 귀가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여보,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먼저 자고 있어. 똑같은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미자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야근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수연이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고개를 들었죠. 수연의 늦은 귀가, 갑자기 늘어난 외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라진 눈빛이 정미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수연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옷차림도 갑자기 젊어졌고 향수도 새로 바꿨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했고 심지어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말이죠. 게다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마 우리 수연이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은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계속 울려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정미자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먹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신문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정미자가 보기에는 신문을 읽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정미자는 그런 수연의 모습이 이상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야. 응, 미자는 아무것도 몰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정미자는 화장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수연의 통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미자가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거든요. 마치 20대 연인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그럼 7시에 그 카페에서 만나자. 사랑해, 내 여자. 정미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여자? 수연이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자신한테도 해본 적 없는 말을. 화장실에서 나온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들은 통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수연은 언제부터 다른 여자와 그렇게 다정한 통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수연은 시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마 많이 늦어질 거예요. 그 중요한 약속이 무엇인지 정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수연이 집을 나간 후 정미자는 절친 이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은 정미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40년 넘게 한결같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이런 때일수록 친구가 필요했어요. 수정아, 혹시 오늘 시간 있어? 커피라도 한잔 할까? 미자야. 오늘은 좀 바빠. 내일은 어때? 수정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미자가 만나자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내던 친구였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목소리가 이상해. 아,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 좀 있어서. 미안해, 미자야. 정미자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정이는 40년 동안 한결같았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7시 정미자는 동네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한 그 시간, 그리고 말한 근처, 카페. 정미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카페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미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자는 바로 자신의 절친 수정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미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정미자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것은 신혼 초에도 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정의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러 나온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수정의 손에는 20년 전 정미자가 생일 선물로 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화면 속에서 수연이 수정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미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이 더러운 년들이. 정미자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정미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과 수정이 함께 있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연이 집에 돌아왔어요. 늦었네요. 정미자가 거실에서 나와 말하자 수연은 깜짝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아, 미자 씨. 왜 안 자고 있어요? 잠이 안 와서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창들하고 저녁 먹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늦어졌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미자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수정이 만났어요?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죠.
수정이요? 왜 갑자기 수정이 얘기를 해요? 그냥요. 요즘 수정이가 바쁘다고 하길래. 아, 저는 수정이 안 만났는데요. 수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태연하게 말이에요. 정미자는 그런 수연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정미자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 봤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입니다. 며칠간 지켜본 결과 수연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늦게 들어왔고 그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정미자는 용기를 내어 수연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말이에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에는 내 사랑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자기야, 오늘도 정말 행복했어. 미자, 그 바보는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지? 걱정 마, 내 여자. 우리 미자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조심해야 해. 들키면 재미없잖아. 맞아. 바보 같은 아내 몰래 사랑하는 게 더 짜릿하지. 정미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바보 같은 아내,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있었어요. 자기야, 미자만 아니면 우리 진작에 함께 했을 텐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행복하자. 맞아, 여보. 미자는 그냥 가정부였고, 너는 내 진짜 사랑이야. 정미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40년을 나에게는 여보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리고 난 가정부로 살았다는 말인가요? 샤워실에서 수연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자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아, 우리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미자야,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수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전화 너머로 수정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정미자는 그 카페에서 수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미자는 미리 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휴대폰 녹음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길 생각이었거든요. 수정은 20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말이죠. 마치 데이트라도 하러 나온 것처럼요. 정미자는 그런 수정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늦었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미자는 차갑게 수정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였어? 미자야, 그게 언제부터냐고 물어봤어. 정미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상관없었어요. 3개월 전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야? 수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는데 수연 오빠가 먼저 말을 걸어온 거야.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만 했어. 그래서 만날수록 수연 오빠가 너무 매력적이더라. 유머러스하고 상냥하고 세심하고 예전 그대로였어. 수정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미자는 그런 수정을 보며 속이 뒤틀렸어요. 수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 수연이를 언제부터 좋아했어? 수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야? 미자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친구의 남편이니까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았어. 그런데 3개월 전에 갑자기 참지 못하겠더라.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아,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친구인 척하면서 내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미자야, 목소리 좀. 목소리 낮추라고. 친구 남편 꼬신 년이 뭔 소리야.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자에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자야, 나도 힘들었어. 이제까지 혼자 짝사랑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힘들었다고? 그래서 내 뒤에서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수정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솔직히 말할게. 수연 오빠는 원래 나를 좋아했어. 내가 먼저 고백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정미자는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참고 기다렸어, 미자야. 이제는 내 차례야. 정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수정의 얼굴에 쏟아부었어요. 이 더러운 년아, 절친했던 게 이러려고 그런 거였어?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정미자는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미자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수정이 만나고 왔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정이가 다 말했어요. 당신들이 3개월 동안 나를 속여왔다고. 미자 씨, 그게.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알아서 재미없어져서 어떡해요? 아,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정미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더욱 무서웠어요. 그날 밤부터 정미자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연의 일과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언제 나가고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수연이 입고 간 옷에 묻은 립스틱 자국들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일주일 후 정미자는 수연과 수정이 만나는 장소를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카페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2사람은 호텔로 향했고 정미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에 담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정미자는 수연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수연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수연이 자신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 수정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이죠. 총 2천만 원이나. 정미자는 통장 내역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모은 돈을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3주째가 되자 정미자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수연이가 좀 이상해요. 갑자기 젊어지려고 하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미자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유도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수연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미자 씨, 요즘 왜 그래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별일 없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정미자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미자는 수정의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미자 씨 오랜만이에요. 수정이가 요즘 연애하나 봐요.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미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이 받았습니다. 유부남 만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정미자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했어요. 2개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만큼 완벽하게 실행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정미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정미자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여성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이 40년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 최소 5억 원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미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연과 수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주 정미자는 수연의 직장 동료들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수연과 수정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보냈지만 곧 수연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미자 씨, 혹시 회사에 뭔가 얘기했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 그게 동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다봐서 정미자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어요. 그 주말 정미자는 수정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정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죠. 어머님, 저 정미자예요. 수정이와 4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아, 미자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수정이가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수정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정미자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정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자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수정이가 그런 짓을. 어머님이 미안해하실 일은 아니에요. 다만 수정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수정은 집에서 어머니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미자는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수정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가 수정의 동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렸거든요. 수정 씨가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던데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정은 직장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상사로부터도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 수연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수연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면 어떡해? 수정아, 진정해. 금방 잠잠해질 거야. 금방 잠잠해진다고? 내 직장에서도 다 알고 있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수정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 수연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내가 별로야.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뭐가 별로야? 40년 동안 상상 속에서만 좋아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만나보니까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더라. 수정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의존적이야. 미자가 40년 동안 다 해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머도 그냥 아재 개그 수준이고 상냥한 것도 습관적인 거였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의 복수는 예상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연과 수정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변의 시선과 압박 때문에 둘 다 지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이 정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자야,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왜?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어서. 정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수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죠. 미자야, 정말 미안해. 수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40년 동안 환상에 빠져서 살았나 봐. 뭐가? 수연이와 지내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수정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좋았어. 20대 때 기억으로만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60대 남자였어. 아니, 평범하지도 않았어. 너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더라. 정미자는 수정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자야, 수연이의 모든 매력이 다 너 덕분이었어. 깔끔한 옷차림, 상냥함, 위트. 그 모든 게 내가 만들어준 거였어. 이제 알겠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우리의 우정을 남자 하나 때문에 망쳐버렸어.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자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정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니 유대 관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수정아,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알겠어, 미자야. 기다릴게. 그날 저녁 정미자는 수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수정이한테 차였다고 들었어요. 미자 씨, 어떤 기분이에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한테 3개월 만에 차인 기분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 수정이 말이 맞아요. 당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미자 씨, 제발. 그동안 제가 뒷바라지해줘서 그나마 사람 구실했던 건데, 이제 그것도 끝났네요. 정미자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 소송 서류를 받게 될 거예요. 각오하세요. 다음 날 수연에게 이혼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을 본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거든요. 수정에게는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2억 원의 배상금이었어요. 두 사람은 각각 정미자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정미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속인 대가야. 달게 받아. 참, 내가 알아도 재미있었지? 내가 알면 재미없어질까봐 걱정했잖아. 정미자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정미자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수연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수정의 잘못도 인정되었습니다. 정미자는 5억 원의 위자료와 집,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져갔어요. 수연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미자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빨래는 늘 뒤엉켜 나왔고 요리는 라면조차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수정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2억 원의 배상금 때문에 빚까지 져야 했습니다.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반면 정미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사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시작했어요. 서예, 요가, 피아노, 여행. 40년 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미자는 새출발 여성 모임에 가입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임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정미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정미자는 그 모임에서 만난 김 교수와 가까워졌어요. 60대 초반에 은퇴한 대학 교수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호랍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정미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정미자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김 교수는 정미자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고, 정미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정미자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수연을 만났습니다. 수연은 몰라보게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떡져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미자 씨,
수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정미자는 김 교수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지나갔습니다. 미자 씨,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으세요. 그동안 저를 죽도록 속인 사람이 뭔 소리예요? 정미자는 김 교수와 함께 멀어져 갔습니다. 뒤에서 수연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미자는 수정에게서 마지막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자야, 나 이민 가기로 했어.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잘 가, 수정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미자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용서?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미 죽은 사람이야. 정미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자는 김 교수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정미자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실 생각은 없나요? 김 교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정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미자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느꼈어요. 40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수연과 수정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과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사회적 지위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정미자까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된 것이죠. 오직 정미자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을 완벽한 복수로 갚아내고 새로운 사랑까지 찾은 것이니까요. 60대에 시작된 정미자의 두 번째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